온갖 촌스러운 제 맘대로 그냥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노답 아이라인에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실수들을 꿀팁들을 완전 눌러 담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영상 댓글에 곧 수능이 끝나는데 진짜 메이크업 초보자 입장에서 A to G로 기초부터 색조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보고 제가 이제 딱 19살 수능 끝나고 메이크업 했을 때가 떠올라가지고 준비해온 정말 왕초보들을 위한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딱 이제 메이크업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제 사진을 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 서클 렌즈에 노답 아이라인에 막 언더에 답답한 피부 화장에 이 꽉 찬 풀립에 정말 온갖 촌스러운 파일못 이런 것들이 때려 박아줬던 그런 느낌인데 그때는 유튜브가 막 이렇게 발달되어 있던 그런 때도 아니어가지고 제 맘대로 그냥 로드샵 가가지고 사갖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언니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느라 이렇게 노답으로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 아가 친구들을 위해서 그때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 돌이켜보면서 정말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메이크업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꿀팁들을 완전 눌러 담아가지고 찍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댓글 남겨주신 것들 중에 화해못 분들이 마스카라, 아이라인 그리고 이 베이스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좀 잘하고 나가고 1시간만 지나도 좀 들뜨고 이상해진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20살 딱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은근 이 피부 화장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피부 표현도 봐야 되고 지속력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의외로 중요한 게 스킨케어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촌 언니 메이크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 피부랑 다르게 메이크업이 엄청 들뜨고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피부에 이제 홍조랑 열감이 되게 심하고 피부 결이 되게 거칠거칠 요철이 많아가지고 이 파데가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막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게 이 베이스 고정력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열감이 많으면 아무리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해놔도 나중에 이 속에서 열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킨케어 할 때부터 이 열감을 싹 내려주고 빌드업을 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좀 열감이 많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강추하는 요 넘버즈인 1번 패드 요게 열감 내리는데 진짜 좋고요. 나는 좀 요철이나 각질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요 넘버즈인 깐달걀 패드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홍조나 열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요즘은 코 이쪽에 각질이나 요철이 조금 더 신경 쓰여가지고 요 패드 보시면 요런 볼록볼록한 엠보면 이걸로 피부 결에 이제 각질이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쓱쓱 정돈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거죠. 홍조나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그 1번 패드로 토너팩을 한 5분, 10분 정도 머리 말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토너패드로 딱 이 정도 정리만 해줘도 이 피부결 요철이나 각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스킨케어를 해주시고 파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볼 건데 메이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화해못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런 피부 잡티나 뭐 착색 이런 거를 커버하시다가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은 다 커버가 됐는데 이 다크서클이나 잡티 부분이 커버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덧칠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데를 깔기 전에 요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샘의 팟타이 컨실러인데 이렇게 3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제 보색 대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서로 반대되는 색깔을 섞으면 색깔이 점점 탁해지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다크서클은 까맣고 검푸른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 반대되는 색깔인 요 연어색으로 눈 밑 피부는 얇으니까 완전 얇게 한번 요 가장 진한 부분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준 다음에 이렇게 잘 퍼뜨려줍니다. 이러면은 그냥 밝은 컬러로 커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깔끔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차이 보이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코 옆이나 이런 얼굴 윤곽에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혈관 지나가는 색소 침착된 부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잡아주시면은 나중에 파데를 올렸을 때 정말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색조를 올린 것처럼 조금 더 예쁘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요 상아빛 컨실러로 한번 이렇게 싹 잡아주고 아무 음영도 없이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언니 근데 나중에 이 부분에는 음영을 따로 넣는 작업도 하던데 그럴 거면서 이미 있는 음영은 왜 지우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색으로 가지고 있는 거뭇거뭇한 컬러는 완전히 다른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새하얀 도화지로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더 예쁜 쉐딩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지금 이런 빨간색 여드름 자국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이런 컬러로
붉은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렉팅 작업은 어차피 파데 위에 한번 덮어줄 거라서 엄청 신경 써서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컬러감을 조금 죽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얇게 가볍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만 했는데도 아까보다는 훨씬 좀 톤이 밝아지고 정돈된 느낌이 나죠? 이제 이 상태에서 파데를 깔아줄 거예요. 솔직히 정말 깔끔한 샵에서 한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은 얇게 까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그 얇게 까는 건 솔직히 스패츌러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갓 화장을 시작하신 분들이 스패츌러 사용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제 컨트롤하기도 너무 힘들고 오히려 화장에 대한 흥미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웨이크메이크 브러쉬나 이 에뛰드 브러쉬처럼 둘 다 모가 엄청 두껍고 촘촘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면적도 넓어가지고 빨리빨리 바르기에도 좋고 밀착력 있게 얇게 샥 바르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뛰드 이 비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도 진짜 좋고 얇게 잘 발리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정말 백화점 파데급으로 가성비 있게 나온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자 피부톤에 맞게 손등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 브러쉬에 이렇게 충분히 잘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쓱쓱 이렇게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데 브러쉬를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퍼프로 두드리듯이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한 겹 깔아주고 이렇게 두드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고정력을 확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 쪽이나 굴곡 있는 쪽은 브러쉬로 조금 더 밀도 있게 꼼꼼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준 상태에서 이런 웨지 퍼프로 파데를 완전히 내 얼굴에 착 붙여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텐션감 있게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손으로 많이 만져도 이렇게 자국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깔아줘야 베이스가 밀착력 있게 착 붙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끼워넣고 이래도 잘 안 무너지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고정력 진짜 끝판왕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파우더도 진짜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가성비 쩌는 제품 갓 20살 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게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이큰 파우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얘가 고정력도 고정력인데 이 피부톤을 한 톤 탁 업시켜주는 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볼 쪽에 페임이 좀 심한데 여기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은 이렇게 뿅 차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양감 채울 때가 진짜 대박이어서 내가 좀 볼륨감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 위주로 양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남은 양으로는 코 옆쪽이나 굴곡 있는 쪽에 이렇게 살짝 눈가 쪽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수정 화장 1도 없이 진짜 절대 안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눈화장을 해볼 건데 눈화장을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뭐 브러쉬랑 음영 쌓는 거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는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레오제이님이 만드신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종류별로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먼저 구매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필요한 거 추가해서 구매하는 식으로 입문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이걸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입문용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웜톤은 요 롬앤, 마호가니 가든 요 컬러를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베이스부터 펄,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뭐 음영 줄 수 있는 컬러 되게 조화롭게 잘 돼 있고 발색도 잘 되고 컨트롤하기도 좋고 삼각존 음영 주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요거 웜톤이신 분들 완전 추천드리고 쿨톤이신 분들은 요 페리페라 뉴트로 누리를바 로즈로 요게 진짜 쿨톤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할 만한 베이스 컬러부터 뭐 삼각존, 뭐 펄 요것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컬러감으로 잘 쌓여 있어가지고 저는 쿨톤이니까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홀 영역을 어떻게 잡는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구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푹 들어가는 부분까지 베이스를 깔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영 쌓는 거는 요즘은 싱글 섀도우가 아니라 이렇게 팔레트로 점점 컬러가 진해지는 요 섀도우나 명도별로 잘 쌓여가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 순서대로만 사용해주셔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밝은 인기가 많이 도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섀도우의 역할은 유분기를 한번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톤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포인트 컬러가 조금 더 잘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준다 그런 느낌으로 넓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중안부가 좀 기신 분들은 눈 밑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깔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막 이런 쪽에 경계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실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도 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끼고 뭔가 경계지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베이스 컬러보다 한 톤 어두운 포인트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들을 하나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영을 주시면 되는데, 음영 주는 걸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영은 이렇게 세로로 주는 음영이 있고 이렇게 가로로 주는 음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음영을 쌓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세로로 깊어 보이고, 가로로 음영을 쌓게 되면은 이 공간감이 이렇게 깊어지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가로로 깊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눈 높이가 조금 작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음영을 주시면 되고, 눈 길이가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음영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나는 좀 어떤 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친구들이 더 어울린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이 체크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가로 음영은 이 앞쪽, 뒤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세로 음영은 이 눈매로 갈수록 진하게, 눈에서 멀어질수록 연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가장 대중적인 이 위로 쌓이는 음영을 넣어볼게요. 포인트 컬러를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이렇게 발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이라인을 빼고 싶은 길이까지 이렇게 끌어주시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베이스 섀도우 깔아둔 거랑 잘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언더도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있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들은 베이스 깔아줬던 브러쉬로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 건데,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주는 이유는 아이라인 그릴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이라인 그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댓글에 아이라인 그리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눈을 뜬 상태에서 섀도우로 가이드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왜냐면 섀도우는 정리하기가 쉽고 지우기도 쉽잖아요. 나는 뭐 이런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다, 저는 살짝 올라간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눈 앞머리를 칠하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눈 앞머리를 비우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거는 딱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 조화나 눈 모양, 뭐 동공 모양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여기 앞에도 채워보고 비워도 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모양, 예뻐 보이는 모양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앞머리를 두껍게 채워줬을 때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저처럼 이런 분들은 이 두께감이나 가이드를 잡기 어려우니까 눈을 떴을 때 아이라인이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위치를 이렇게 한번 딱 찝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눈을 감은 상태로 아이라인을 그리다 보면은 눈을 뜨면은 뿅 하고 사라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딱 잡아놓고 이렇게 그리는 편이 훨씬 낫거든요. 끝은 항상 이렇게 얇게, 어색한 부분은 면봉이나 스크류 브러쉬로 털어주면 되게 잘 털려요.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중요한 삼각존. 하알목 분들 중에서 가장 티가 나는 게 이 삼각존이거든요. 정말 과한 컬러로 진하게 발색이 되면 화장이 진짜 진해 보이고 진짜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삼각존 컬러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컬러를 좀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기 도는 포인트 컬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눈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동공 딱 중앙 정도까지 끊어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이것도 이제 본인 눈 모양 봐가면서 더 자연스러운 지점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트여야겠다 하면은 컬러감을 이거 살짝 섞어가지고, 이게 또 컬러도 정해진 게 없는 게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같은 컬러를 해도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거울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까지 딱 깔아준 상태에서 이제 펄을 한번 올려볼게요. 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밝고 이거는 살짝 더 쉬머하죠? 저는 조금 더 과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 밝은 펄로 펄을 올려줄 때는 대부분 눈두덩이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흐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왜냐면은 사람 눈 자체가 여기가 제일 튀어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감이 가운데가 제일 도드라져야 돼요. 그래서 펄은 항상 눈 중앙이 제일 돋보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키스미 뷰러 완전 추천드려요. 이게 별다른 스킬 없이도 이 뿌리부터 바짝 컬링하기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끝부터 3단계로 나눠서 찝어준다.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찝어주시면 이렇게 보채처럼 속눈썹이 활짝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해주셔야 어떤 마스카라를 해도 이렇게 티가 확확 나기 때문에 뷰러는 꼭 뿌리부터 이렇게 바짝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저는 이 노베브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게 앞부분은 펜슬 타입으로 돼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 메이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사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이게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막을 꼼꼼히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 그렸던 대로 저는 눈 앞머리 부분을 세워줬으니까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대충 그려주고 이런 면봉으로 뒤를 이렇게 쓱 빼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대충 해줘도 이 눈꼬리 부분만 살짝 연해져도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듀얼 타입을 추천을 해드렸냐면 그냥 이런 펜슬 타입으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면은 아이라인 지속력이 훨씬 올라가요. 아까 그려준 라인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팔레트의 이런 제일 진한 컬러로 이 아이라인 경계를 잘 풀어주세요. 이래야 멀리서 봤을 때 아이라인이 이렇게 동동 뜨는 느낌이 안 나고 내 이제 섀도우 음영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눈매가 되게 깊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 좀 잘 해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 꼭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해줘도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딱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섀도우 경계진 부분, 뭐 킹받 뭉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섀도우 이렇게 다 깔아놓은 다음에 아까 썼던 이 파우더랑 이 베이스 컬러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경계진 부분들을 이렇게 딱 내가 생각하는 아이홀 경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섀도우 경계는 충분히 마지막에 터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영만 잘 쌓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섀도우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애교살을 해볼 건데 애교살은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지만 이 토니모리 제품만큼 초보자분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제품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완전 그림자 컬러 같은 이 펜슬로 내가 이제 원하는 두께감만큼 그림자를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줍니다. 이게 질감도 엄청 부드럽고 컬러감도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따로 뭐 양 조절이나 스킬이 필요 없이 이렇게 그어주고 쓱쓱 문지르기만 해줘도 엄청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뿅 하고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컨실러 컬러로 양감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삼각존 채워줬던 부분이랑 음영 채워준 부분 사이에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손이나 아까 뭐 베이스 깔아줬던 섀도우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뿅 하고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애교살 펄감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되는데 살짝 쉬머한 핑크 펄 이렇게 올려볼게요. 애교살을 한번 밝혀준 상태에서 펄을 올려주면 발색도 훨씬 잘 되고 지속력도 훨씬 올라가고 전체적인 입체감 표현도 더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이 애교살 밑작업 꼭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볼 건데 마스카라 바르면 너무 떡지고 항상 이 눈 아래 위로 다 묻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바르기 좋은 마스카라가 이 에뛰드 레시어 콤보 마스카라. 이게 어플리케이터도 되게 얇고 속눈썹이랑 눈이랑 잘 안 닿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르기가 진짜 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면봉으로 눈 밑을 한번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빗어주시면은 면봉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초보자분도 깔끔하게 언더래쉬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카라 바를 때는 속눈썹 뿌리부터 골고루 한번 이렇게 빗어주고 두 번째는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시면은 속눈썹 전체에 잘 묻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깔끔하게 마스카라 표현이 이렇게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속눈썹 숱 자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이렇게 긴 편도 아니라서 아무리 마스카라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줘도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래쉬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화장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속눈썹 붙이는 게 좀 역설적이지만 훨씬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추천드렸던 빅토리아 조이 속눈썹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 대가 있는 가닥 속눈썹이 있고 대가 없는 가닥 속눈썹이 있어요. 근데 11번이랑 13번은 이렇게 끝에 대가 있어가지고 일반 이런 가닥 속눈썹들보다 붙이기가 훨씬 쉬워요. 이건 제가 속눈썹 영상을 따로 한번 디테일하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끝에 대가 있는 부분에 풀을 이렇게 긁듯이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이 속눈썹 아랫부분에 톡 하고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고정해주고. 근데 정말 마스카라 하고 트위저로 막 가닥 속눈썹으로 모아주고 그거보다 이거 한 3개, 4개 붙이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되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 붙인 건데도 정말 속눈썹이 주는 그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래쉬 표현 어려우신 분들은 가닥 속눈썹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이 눈썹을 그려볼 건데 요즘 눈썹 트렌드는 뭐 눈썹을 과하게 강조하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눈썹 난 결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추세기도 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은 이 에스쁘아 제품이 진짜 컨트롤하기 엄청 쉽게 나왔거든요. 이 컬러는 헤어 컬러에 맞추는 게 좋은데 저처럼 이제 흑발이신 분들은 라이트 토프 컬러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거의 그림자 컬러여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눈썹을 좀 못 그려도 못 그린 게 티가 안 날 만큼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컬러를 진하게 두껍게 하시는 것보다 얇게 그리고 연하게 표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눈썹 난 결대로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게 그려주신 다음에 눈썹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앞머리거든요. 아무리 눈썹 뒤에 표현이나 이런 걸 잘해도 이 앞머리가 엄청 뭉쳐있거나 두껍거나 진하면은 얼굴 전체가 텁텁하고 화장 진짜 못해 보여요. 근데 이 눈 앞머리만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잘 풀어줘도 전반적으로 메이크업이 되게 퀄리티 있어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 눈 앞머리를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좋고 또 완전 치트키가 이런 브로우 카라 있죠. 여기서 되게 밝은 컬러로 이 눈썹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쓱쓱 눈 앞머리부터 눈 중앙까지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 눈 앞머리 T존 요 음영도 잡히면서 눈썹도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가지고 정말 어렵지 않게 이 브로우 메이크업 퀄리티를 확 올리실 수 있어가지고 좀 내가 눈썹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눈 앞머리를 이렇게 한번 풀어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음영을 잡아주고 립 올리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베이스 단계에서 이 코레팅 작업으로 코 이쪽 혈관 지나가는 부분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해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스틱 쉐딩으로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코 윤곽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 T존 지나가는 이 부분이랑 코가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중안부 부분은 터치하지 마시고 이 코끝을 조금 작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V자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림자져야 코가 이렇게 됐던 게 그래 보이면서 좀 작아 보이겠죠? 그다음 손으로 잘 풀어줍니다. 이게 가루 타입 쉐딩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가루 타입은 브러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미세하게 터치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강약 조절이랑 영역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스틱형 쉐딩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코가 확 작아지고 입체감이 확 생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건 본인의 이제 코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줄이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또 얼굴 외곽 부분도 내가 이제 좀 줄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부어주시고 퍼프를 사용해갖고 이렇게 잘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쉐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너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죽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에 칠해주시고 잘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너무 티나지 않게 과하네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강약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틱 쉐딩이 진짜 그림자 컬러여가지고 여러 번 더 발라도 와 진짜 망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좋거든요. 사실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윤곽에 욕심을 내면은 부담스럽고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이제 립을 들어갈 건데 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래 입술 모양이 진짜 예쁘고 정말 입술선이 또렷하다 하시는 분들은 풀립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바르는 게 예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100이면 100 오버립 표현이 훨씬 예쁘게 립을 바를 수 있는데 오버립도 이런 스틱 쉐딩으로 입술 외곽을 한번 따주는 거예요. 이걸 왜 따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커플립이라고 하잖아요. 요 입술 외곽에 이제 색소 침착 과하게 된 부분들을 이렇게 죽여주면서 경계도 한번 흐트려주고 음영감도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깔아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립 컬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더럽게 뭉치게 바르는 것보다 이런 외곽을 브러쉬나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내 입술이 훨씬 도톰해 보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 입술이 얇다, 입술 모양이 좀 안 예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오버립 표현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별다른 스킬 없이도 입술이 되게 예뻐 보이고 어떤 립이든 예쁘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립까지 발라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블러셔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블러셔는 생각보다 이 브러쉬 선택만 잘해주셔도 되게 쉽게 바를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블러셔를 이렇게 엄청 큰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갖고 진짜 불타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큰 브러쉬가 아니라 이런 조그만 브러쉬로 발랐을 때 블러셔 표현을 조금 더 정교하고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블러셔 잘 못하겠다, 잘 내가 어떻게 발라도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좀 조그만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이 뮤드 플러터 블러셔 뮤트 라벤더 컬러를 발라볼 건데 발색도 수채화처럼 쌓여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거든요. 이게 또 얼굴형마다 발랐을 때 예쁜 위치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 얼굴 중앙 여기에 발랐을 때 대부분 안전빵으로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에서 눈 위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고 이 외곽 쪽으로 갈수록 좀 가로로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저는 조금 세로 길이가 짧아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항상 이 눈 중앙을 먼저 찍어준 다음에 또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얹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좀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한번 자기 얼굴에 이렇게 올려보시고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 지점을 조금씩 찾아가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색감을 봐가면서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한 번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망하지 않고 진짜 예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살살살 털어주듯이 이게 되게 이 모공도 예쁘게 메꿔주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마무리해줘가지고 생각보다 블러셔 하고 안 하고의 이제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도 느낌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러셔도 꼭 빼놓지 말고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그레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끝이나 턱끝도 한번 터치해주시면은 조금 더 메이크업 고수 같은 발그레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저희 20살 때의 기억을 막 되살려가지고 꿀팁을 이제 몽땅 털어 담으려고 해봤는데 좀 이해가 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능 끝난 여러분들 막 메이크업 이제 시작하고 예쁘게 꾸미고 막 이러느라 너무 설레실 것 같은데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